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Ne menj kicsedik,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 TV.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농단. 지난주에 이어서 천문살롱 제2부예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프로레슬링도 그렇고 격투기요? 이종 격투기도 그렇고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 시청을 할 때 뭔가 좀 더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팁 같은 게 좀 혹시 있을까요? 물론 룰을 알아야지 제일 재미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로레슬링으로 치면은 어떤 비주얼의 어떤 선수가 뭐 정의의 편이다 뭐 이런 등의 어떤 약간 프로레슬링은 좀 단편적으로 약간 네. 뭐 선역 악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눈에 띄게 잘 들어요. 착한 짓만 하는 애들, 나쁜 짓만 하는 애들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데 약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프로레슬링이 짜고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뭐 색안경을 끼고 그냥 보시는 것 같아요. 쟤네 저기서 안 맞았다, 저기서 뭐 했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싸우는 즐겨라. 액션이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보시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 그 선수를 응원할 수 있고 네. 되게 편하게 가볍게 즐기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술 그렇군요. 공연 같은 거 보면 네. 맛을 우와 신기하다 와 이러는데 그렇죠. 굳이 그거의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네네.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레슬링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여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확연하게 딱 구분이 가요. 근데 이 확연하게 구분 가다가 보면 어느 남의 그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턴이 힐, 이제 악역을 힐이라 그러고 선역을 베이비 페이스라 그러는데 서로 이제 역할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미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면 좀 그러니까 선역에서 바뀌는 악역으로 케이스가 있어요. 가고 막 이렇게 네, 이런 걸 보려면은 일단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네네. 이 연속극을 보듯이 쫙 계속 보는 게 좀 중요해요. 정말 말씀 네. 잘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저도 이제 연재물을 그리는 작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레슬링을 어떻게 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액션 드라마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시청을 네.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매주 그렇죠. 매주 예, 그래서 그냥 스포츠 경기나 뭐 그렇게도 보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떤 드라마 보지 한편의 액션 드라마. 마치 마블 영화는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한 그 미드 같이 저는 또 보는 경향이 있는데 레슬링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이종격투기 같은 경우는 격투기 쪽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하고 선수와의 그 대결 구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보다 이제 랭킹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거에 이제 일본이 프라이드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전에 프로모 비디오 같은 걸 틀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이 선수들이 왜 싸울까에 대한 당위성을 좀 부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UFC나 이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가 끝나면 또 다음 선수 바로 들어오고 또 싸우고 또 빠지고 또 다음 선수 들어오고 좀 아하.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네네네. 벨트 컨베이어에서 공산품이 생산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종합격투기에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컬럼 쓰고 하던 때에 네. 했었던 것 중에 얘기가 택배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저에게 일일 미션을 하라는. 근데 이거 왜 다 꺼놨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신기하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네. 이 뭐랄까 프로레슬링은 네. 그냥 맥주를 마시듯이 즐기는 그런 쪽이고 종합격투기 쪽은 그냥 굉장히 친한 친구랑 네. 둘이서 이제 소리 없이 바둑을 두는 쪽으로 굳이 생각하시면 비유를 하신다면 약간 그게 좋아요. 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더니 이제 이쪽 동네에 계시는 그 김남풍 씨가 이 표현을 또 자기가 이제 방송에서 또 쓰시기도 하셨는데 그랬구나. 뭐 일단 네네. 이 가볍게 즐긴다는 부분에서 예. 좀 화면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 거 물론 이제 그 가벼워 보이는 그 안에는 노력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가가지고서 이제 수싸움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서 사실 좀 제가 바둑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잠시 끼어들자면 이런 거죠. 그 얼마 전에 이제 게임을 이렇게 관전을 하는데 해설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수들이 뭐 탐색전을 하고 있다.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근데 뭐 1라운드보다 2라운드가 간격이 좀 가까워졌다. 곧 붙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포커싱을 맞춰서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 뼈가 좀 많이 부러진 여름에 제가 수상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난타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종 격투기든 프로 레슬링이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실력 좋다 뭐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 프로 레슬링도 꺾고 조르거나 이 이종 격투기도 뭔가 그 주짓수 계열의 어떤 암바라든지 트라이앵글 초크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저는 막 이게 뭐냐면 막 손을 땀을 줘요 진짜. 한번 풀어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부상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프로레슬링 선수들도 거의 부상 몸에 달고 살고 네 맞습니다. 격투기 선수들도 보면 이제 인대 손상 같은 부상, 네. 이제 암바 같은 거 좀 당하는데 빨리 테이블 안 치고 버텼을 경우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아웃돼요. 그만 그 사이에 또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정해져서 쭉 가고 있다 보면은 계속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저희는 오거든요. 격투기보다 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막 격투기가 매주 게임을 하잖아요. 보통 1년에 많이 시합해야 2시합 하나요 선수가? 스케줄이 많지. 그거는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격투기 선수들이 보통 보통 한 3개월에서 그 한 번씩 이제 분기에 한 번꼴로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모든 선수가 다 그걸 뛰는 건 아니니까 연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적으면 2번에서 3번. 저 이제 보통 정도.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많으면 일주일에 4번, 5번. 그러니까 주간 리그를 하거나 그런 주간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시합 많이 뛴 게 열흘 동안 8번 시합한 적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이종 격투기 선수들보다도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훨씬 고된 스케줄이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다른 방향이지만 그런 고됨이 있죠 저희는. 왜냐하면 삐끗하면은 정말 큰 부상으로 실수하면 이제 수가 바로 가는 있으니까. 거고 네. 아니면은 그냥 몸만 힘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선수분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파이팅을 하시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쇼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펙 하시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제일 재밌게 그렇죠. 맛으로 네. 즐기셔야지 네, 아시면 맞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로레슬링과 이종 격투기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별자리로 치면은 이게 물병자리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 이 어떤 별자리의 어떤 그 기운. 기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지껏 물병자리 시대의 가장 큰 테마는 남녀 평등. 그 다음에 여지껏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법칙들이 다 깡그리 박살나는 그런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순간 프로레슬링의 어떤 기믹이라든지 이런 매치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 그 UFC에서도 차용하는 것 같고 그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종 격투기에서의 어떤 또 좋은 점들을 이 프로레슬링에서도 어느 정도 차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CM 펑크라든지 론다 로우지 같은 이런 선수들은 이제 막 서로 브록 레스너도 그렇고 뭔가 경계 없이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렇게 정막이 흐르는데 이럴 때 저희가 광고 한번 듣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천문농단 컨텐츠를 선구안으로 헤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천문농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여성 선수분들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래 네. 국내에 지금 갑자기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가 이제 가비가르시아 선수. 로드 네. FC 네. 몸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주짓수 세계 챔피언 출신이죠. 그리고 워낙 주짓수 원래 주짓수 쪽에 그 세계 챔피언이에요. 무제한급에. 네네. 그리고 네네네. 그 188cm의 체중이 지금 한 110에서 120 사이 그 정도 나가세요.
제 서치를 지금 해봤더니 이 선수가 정갈자리예요. 근데 이제 정갈자리 그 뒷부분에 그 생일이 있으셔서 이 사수자리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자리로 해석을 할 때 황소자리하고 사수자리는 이 좀 뭐랄까 약간 그 덩치가 크다라는 어떤 그 키워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 그 운동에 입문하게 된 케이스가 어려서부터 원래 좀 체구가 많이 컸다 그래요. 또래들에 비해서. 아,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놀림을 좀 많이 당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걔네들 깡도 좋지 어떻게 그래 놀렸지? 이게 왜 또 어릴 때는 체구는 큰데 또 이제 그 약간 수줍어하고 여자분이고 약간 좀 또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좀 아, 여성스러우세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견적으로 보이는 부분의 선입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릴 때도 이미 그 체구가 좀 크니까 네. 주변에서 놀려대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 좀 운동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주짓수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저는 무조건 어떤 뭐 댄서분들, 이렇게 스포츠 선수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몸으로 어떤 자기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리스펙하는 편입니다. 저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신체적 한계 때문에 조금 네, 힘들 맞아요. 거라는 약간 네. 그런 저도 약간 전에 편견이 있었는데 일본에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스파링을 하다가 일본 여자 레슬러랑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여자기 때문에 그냥 좀 가볍게 하자, 가볍게 해줘야겠다 했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치셨구나.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첫 판에 바로 탭을 치고 초크를 걸려서 바로 탭을 치고 저는 여자가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좋다라는 걸 그때 그날 처음 알았어요. 혹시 그 사람은 요시코? 의식구 선수는 아니고요. 요시코하고 또 절친이에요.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이 이 요시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시면 이 개그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요시코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네. 종합격투기 선수로 또 데뷔도 했었는데 이제 프로레슬링 시절에 이제 뭐 네. 상대 선수를 이제 가격을 해서 뭐 안면이 함몰되는 사고가 있어서 이제 은퇴를 당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게 무작정 또 요시코 선수를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든 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레슬링에는 어떤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을 먼저 깬 게 상대편 선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징이 들어간 케이스라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뉴스가 네. 좀 심하게 된 게 요시코 선수가 좀 키가 작고 좀 뚱뚱해요. 못생겼고.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로드 측에서 네. 뭔가 언론 플레이를 좀 한 것 같고 네, 뭐 실질적으로 네. 이러한 딥한 얘기들을 관련자들이나 관계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 팬들은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정설처럼 굳어진 그렇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광고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뭔가 이종격투기에서 그 WWF 프로레슬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 묘한 그런 그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잖아요. 그 근데 연출도 결국에 어쩔 수 지금 없으니까. 격투기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선수들의 캐릭터를 좀 밀어주고 중시하죠. 중시하는 그러니까요. 거. 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격투기도 프로레슬링이든 축구, 뭐 야구, 뭐 모든 스포츠를 떠나서 가장 재미있는 시합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시합이다. 그렇죠. 내가 아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그래서 중요하죠. 사람이 이제 나오는 시합이 제일 재밌는 거고 그 아는 사람을 빨리 각인을 시키려면 이제 캐릭터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격투기에서도 많이 그거를 주입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UFC에서도 그렇게 스타성 있고 본인이 이제 캐릭터화를 잘 시키는 선수들이 스타로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코너 맥그리거가 딱 그런 예,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었던 게 바로 이제 저희 국내 선수들이 이 어떤 마이크 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외국 선수들이 아까 그런 멋진 코멘트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더 발전이 그게 있지 좀 근데 않을까. 신기한 게 네. 예전에 WWE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네. 저희가 이제 방송사 측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수 인터뷰, 네. 진짜 그 통상적인 인터뷰를 하면 음. 어색해하면서 그걸 못 해요. 그것 시츄에이션을 주면 그건 정말 끝장나게 잘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건 너무 어색하다고 그냥 차라리 시츄에이션을 줘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동현 아나운서랑 저랑 네. 태그팀을 만들어서 너희와 붙고 싶어라는 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과격하게 원래 자기도 하던 스타일대로
잘 치고 받아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윌리엄 리가라고 랜스 스톰이었는데 그걸 잘 받아줘서 넘어갔었던 그런 예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일본 프로레슬링은 오히려 그냥 인터뷰 형식이 더 편해요 선수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이나 호주나 이제 북미권에서도 선수 생활하고 일본에서도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에서도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어떤 거를 접목시켜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선례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좀 더 세워가지고 디테일하게 한번 계획을 더- 세워서 다음에는 이제 자마이카인 악역 매니저로 데뷔를. 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사실 뭐 그 만화 그리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한 왜냐면 그게 다 작품으로 그 승화가 되기 때문에 뭐 불러주시면 스케줄이 된다면 제가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천문농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천문살롱 이렇게 두 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이게 많은 별자리 관련된 어떤 사연이라든지 질문 이런 것들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무조건 소개를 해드리고 0.8 김치 그다음에 1kg 드립백 커피 세트 요거를 이제 보내드리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선수님하고 위원님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따 가실 때 꼭 받아가셨습니다. 또 선물도 주시는 훌륭한 방송을 또 아니,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이렇게 좋아요와 네네네. 구독 이런 걸 눌러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출연료도 건하게 드리고 싶지만 아직 저희가 조금 괜찮아요. 그건 네. 별로 바라지도 않고요.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팟빵 팟캐스트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구독, 좋아요, 알람 같은 거 그리고 뭐 댓글도 꼭 남겨주시는 그런 센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연속 천문살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두 분에게 아주 끝까지 이렇게 버벅댑니다. 네, 아무튼 천문살롱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천문살롱 또 누가 나올지 궁금해해 주시면서 안녕. Itt már szakasztom magamnak maraszt.